안녕하세요, 건프로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아예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생각의 전환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좀 잘 구분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영상만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뀔 거니까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세요. 이 마이너스 가계가 플러스가 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해요.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정말 단순하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남들보다 맛있는 좋은 상품을 좀 더 싸게 팔고 마케팅, 홍보를 열심히 한다. 고객 서비스도 최선을 다한다. 또 손익 관리에 있어서 빵꾸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. 끝. 너무 쉽죠.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게 안 돼요. 왜 안 될까요? 분명히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, 그리고 진짜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. 왜일까요? 이유는 다름 아닌 문제 진단이에요. 문제 진단.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이걸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걸 다 잘 하지 못해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. 제가 프로라서 건프로가 아니라 손님의 90% 이상은 다 프로라고요. 그들은 손님으로서 프로예요. 적어도 10년, 20년 이상 이 프로의 길을 걷고 있어요. 손님으로서의 프로. 그런 프로에게 돈을 쓰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프로 손님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을까요?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을까요? 그들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심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. 실제 있었던 일인데 PC방이 한참 뜨고 있을 때였어요.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전국적으로 PC방이 그리 많진 않았고 저희 지역에도 한 10곳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한 동네에서 두 개의 PC방이 나란히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었는데 딱 1년 정도 경쟁을 하다가 한 곳이 포기를 했어요. 문을 닫았어요. 폐업한 거죠. 너무 극명하게 손님이 몰렸었거든요. 이유는 당연히 프로 손님들이 A PC방과 B PC방 둘 다를 가보고 A PC방을 더 선호했던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이 A PC방은 사장님이 거의 동네 형 같았어요. 같이 게임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죠. 요즘이야 손님과 주인이 친하게 지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학교 전체가 그 PC방 단골이었고 팬이었으니까요. 심지어 A PC방 사장님은 게임 실력도 뛰어났어요. 굉장히 출중했어요. 사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반대로 B PC방 사장님은 친절하긴 했는데 그냥 아저씨였어요. 아주 무난한 보통의 그런 아저씨요. 그런데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빼면 그리 단점도 없었어요. 말 그대로 친절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왜 학생들은 A PC방으로만 몰렸을까요? PC 사양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아요. 이유는 A PC방 사장님은 문제 진단을 엄청 잘한 거였어요. 이미 수원에 어느 한 PC방 사장님에게 그 노하우를 배워왔더라고요. 나중에 PC방이 아예 프랜차이즈 형태,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지점을 몇 개 만들면서 이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가맹점 주인들이 다 똑같이 A PC방 사장님처럼 스타크래프트를 잘 했어요. 거의 대부분이 레더 한 1300, 1400을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.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였어요. 아이들을 오게 하려면 그 아이들 중에서 리더를 좀 포섭해야 하고 그 리더를 잡으려면 스타크래프트를 잘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거였죠. 처음부터 문제 진단을 경험자를 통해서 배워서 해놓고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예요. 문제 진단. 우리는 문제 진단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. 우리 가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. 오픈하기에만 급급한 거죠. 왜 그럴까요? 이 프로가 아니라서 그래요. 이미 손님으로서의 프로인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. 마이너스인 가게 사장님은 아마추어인 거죠. 아마추어가 이 손님 프로를 이기려면 실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해요. 그런데 실력은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해야 실력이 쌓이는지 아는 사람에게 배우던가 아니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중점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요. 이 문제 진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딱 한 가지, 두 가지만 생각하기 바빠요. 이 마케팅이 부족한가? 음식 맛이 별론가? 그리고 거기에만 또 몰입해요.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. 이 가게에서의 문제점을 찾으려면 진단 평가지를 아예 만들어야 돼요. 우리 가게만에 맞는 진단 평가지를 만들던 아니면 다른 가게 것을 좀 차용해서 만들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항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진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
주인이 직접 하면 그게 잘 안 돼요.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와 좀 똑같은 거예요.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. 팔이 안으로 굽어요. 우리 가게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. 진단은 제3자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문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걸 해결하면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.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.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진단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예요. 이를테면 휴대폰을 팔기에는 최악의 자리이다. 매운 떡볶이를 팔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곳이다. 이런 거예요. 가게 인테리어가 너무 컨셉과 맞지 않다. 사실 이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가게를 당장에 옮길 수도 없고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칠 수도 없으니까요. 이럴 때 많이들 해결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. 그런데 다른 것들을 먼저 해결하다 보면 이게 또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최악의 상권, 최악의 인테리어 컨셉이라도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잘 해결하면 의외의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. 산속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이 닭백숙집이 장사 잘 되는 걸 보면 저긴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하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아주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 거예요. 비싼 돈 들여서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. 아주 촌스러운 인테리어의 저 분식집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궁금하면 다른 프로 손님들에게 물어보세요. 아마 그 인테리어를 상쇄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. 문제 해결은 가게의 숙명이에요. 맛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 직종이라면 서비스도 좋아야 하고 입소문도 잘 나야 하지만 기존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놔둔 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잠시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대로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. 팔이 날리는 그 시절로 말이에요. 마이너스인 가게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 문제는 본인이 직접 파악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가능은 하겠지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. 리스트업을 통해서 항목 체크가 되지 않는 이상 우왕좌왕 할 게 뻔해요. 다만 문제 파악, 진단을 잘 내리고 그게 1개월에 한 개가 됐든 2개월에 한 개가 됐든 하나씩 해결하면 결국 플러스 전환이 돼요. 1개월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대충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.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때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. 결국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뜻인 거예요. 주인분의 서비스 마인드, 응대가 별로였다면 1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받든 혼자 연습을 하든 다른 어딜 가서 좀 보고 배우든 완벽하게 해결해내야 한다는 거예요. 제가 최근에 밖에서 밥을 먹다 보면 가끔 절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심지어 제가 소개한 식당이나 이야기들의 주인공이신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. 아이디를 프로라고 지어놔서 그런가 봐요. 이 골프 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골프 선수로 비춰지기도 하고 말이죠. 말 그대로 프로는 맞아요. 제 3자의 눈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예요. 여러분도 이 손님을 늘 프로라고 생각해야 돼요. 실제 프로가 맞고요. 한두 개의 가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대중심리가 아니라 프로들의 심리를 알고 무언가를 팔아도 팔아야 한다라는 거죠. 마이너스 가게가 플러스가 되려면 손님을 프로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게에서 이 바꿔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. 단지 그게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는 거고 역시 기록으로도 남겨야 꾸준히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제 3자의 눈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, 이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언을 들어야 돼요.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제 3자와 싸울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게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결론이 나와요.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가게에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모신다고 사실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.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갈 때면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어요.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특히나 시골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님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. 가끔은 괜히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이 뻘개지기도 하고요. 자꾸 말이 다른 데로 새는데 어쨌든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. 인생도 사실 똑같겠죠. 목표에 대한 문제 진단 이런 것들이요. 사실 해결하는 것보다 진단이 더 어려운 게 가게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장님의 마인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소수일 것 같지만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해도 이 본인만의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게 백종원 아저씨라서 다 그의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적어도 제 3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.
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가 겪었던 경험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죠. 문제 진단, 이 해결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.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해결은 오히려 더 쉽다는 것. 명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곰프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힘내시고요.